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철없는 장난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정수가 친구들에게 신호를 줍니다. 튀어! 지금만큼은 다들 어린 시절 친구들이었습니다. 박정수가 고향에 내려왔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무슨 일로 내려왔는지 큰일 아니어도 금방 소문이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수가 내려왔다는 소식은 좀 달랐습니다. 오래전에 서울로 올라가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고향 사람들과도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한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서울에서 잘 살던 사람이 저 나이에 갑자기 왜 내려오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정수 모습도 그랬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짐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옷차림도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발엔 점퍼에 편한 바지, 몇 번이나 신은 티가 나는 운동화. 얼굴에는 피곤이 눌러앉아 있었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본 사람들은 반가운 표정을 짓다가도 한 번쯤 더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망한 건가? 어려워진 건가? 굳이 묻지는 않았지만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짐작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사람 눈을 피하거나 괜히 민망해하거나 자기 사정을 먼저 늘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정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표정을 짓든 별로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짐을 정리하거나 집을 손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뛰놀던 친구가 아직 이 동네에 사는지, 어느 집으로 이사 갔는지, 몸은 좀 어떤지, 낮에는 집에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도 묻고 마을 회관 근처에서도 묻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도 물었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내려왔어도 이 정도로 친구들을 찾나 싶을 만큼 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제일 먼저 찾은 친구 집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예전보다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당은 훨씬 좁아져 있었고 벽 쪽에는 안 쓰는 화분 몇 개가 나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박정수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린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친구는 한참 동안 박정수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동네를 같이 뛰어다니던 친구였는데 허리는 전보다 굽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은 처음에 금방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마주하면 반가운 것보다 먼저 낯설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예전 이름이 입 밖으로 바로 안 나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래도 결국 먼저 웃은 건 박정수였습니다. 조용히 웃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야, 나왔다. 그 한마디에 친구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는데 이상하게 눈가는 먼저 젖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수는 하루에 한 사람씩, 어떤 날은 두 사람씩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구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멀리 못 나간다고 했고, 누구는 자식 내외 눈치가 보여 바깥에 오래 있기 어렵다고 했고, 누구는 이제 와서 뭘 보냐며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그런데 박정수는 포기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자고 했고, 차 한 잔만 하자고 했고, 오늘 아니면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했습니다. 말도 점잖게 골라 했고, 앉는 자세도 괜히 단정히 고쳐 앉았고, 건강 얘기, 자식 얘기, 병원 얘기, 사는 얘기만 조금씩 오갔습니다. 젊을 때처럼 툭 치고 웃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참 웃다가도 금방 조용해졌고 침묵이 흐르면 괜히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을 나이 들게 하는 건 주름만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라는 걸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얼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수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남들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자마자 옛날 별명부터 불렀고 예전에 구슬치기 하다 울었던 일을 꺼냈고 누가 담 넘다가 바지 찢어진 얘기를 꺼내며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옛날 얘기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한번 시작된 옛날 얘기는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라고 우겼고 다른 사람은 내가 더 심했다며 받아쳤고 그러다 누군가가 박정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허리 아프다, 혈압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며 웃기 시작한 겁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말끝이 풀어졌고 눈빛이 풀렸고 목소리에도 힘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박정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사람을 불렀고 그 다음 날도 또 불렀습니다.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보자고 했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보자. 해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 집에만 있지 말고 마당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박정수가 외로워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서울에서 잘못돼서 내려왔으니 더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오히려 이상한 건 박정수 쪽이 아니었습니다. 불려나온 친구들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손주 오기만 기다리던 사람이 아침부터 머리 빗고 밖에 나올 준비를 하고 늘 누워 지내던 사람이 오늘은 어디서 만나느냐고 먼저 묻고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러느냐며 구박하던 사람도 다음 날 되면 슬쩍 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늙었는데 다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박정수 주변에만 모이면 잠깐씩 얼굴에서 나이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차를 마시고 옛날 얘기를 하고 누가 더 많이 늙었는지 실없는 말로 웃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정수 눈빛은 그 정도에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웃고 있는 걸 한참 보던 그가 마당 구석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슬쩍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동작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전 말 안 해도 다 같이 알던 어떤 시간이 저만치에서 다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이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앉아서 차를 마시고 누가 더 많이 늙었는지 누구 무릎이 먼저 나갔는지 실없는 소리나 하며 웃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웃음이 붙기 시작하면 전날보다 오늘이 조금 더 편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말 한마디가 더 풀어지게 됩니다. 박정수는 그 흐름을 괜히 끊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좋아하는지, 누가 오래 못 앉아 있는지, 누구는 단 걸 좋아하고 누구는 뜨거운 차를 못 마신다는 것까지 며칠 사이 다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챙겼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사소한 게 사람 마음을 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집 마당으로 부르고 어느 날은 친구 집 평상으로 가고 또 어느 날은 마을 회관 뒤 그늘 밑에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장소가 바뀔 때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옷매무새부터 고쳐 앉고 괜히 헛기침을 하고 이야기도 점잖게 골라 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는 다리를 쭉 펴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도 입만 가리고 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웃다가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고 누군가는 남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야, 그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여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럴 때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추기듯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어릴 때 겁이 제일 많았는지, 누가 늘 지고도 앉았다고 우겼는지, 누가 남의 굿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들켜서 도망쳤는지, 이제 와보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선 참 오래 남은 일처럼 오갔습니다. 친구들 얼굴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나이 든 사람들 얼굴이었습니다. 피곤이 눌어붙어 있고 사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 얼굴이었죠. 그런데 모임이 잦아질수록 눈가부터 조금씩 풀렸습니다. 말할 때 손짓도 많아졌고 남의 말을 듣다가 먼저 웃는 일도 늘었습니다. 한 친구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먼저 와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박정수가 아직 안 왔는데도 괜히 먼저 마당을 쓸고 의자를 꺼내놓고 오늘은 누구 더 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자식들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점심만 먹으면 대충 외투를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며느리가 물으면 그냥 바람 좀 쐬고 온다고 말하고는 슬쩍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 웃음 같았습니다. 민망한데 기분은 좋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날마다 꼭 뭔가 큰일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하는 일도 별것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감나무 아래 서서 옛날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 흉도 조금 보고 누가 어제 병원 다녀왔다는 말도 듣고 허리 펴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가 먼저 나오려나 싶고 점심 먹고 나면 이따 마당에 나가면 누가 와 있을까 싶은 시기였습니다. 누가 보기에 대단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슷한 날만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그 작은 다름 하나가 하루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박정수는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꾸 몸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거였습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저기까지만 같이 걸어가 보자고 하고 마당 한쪽에 떨어진 감을 누가 먼저 주워 오나 보자고 하고 담장 옆에 세워둔 빈 화분을 발끝으로 툭 밀어보며 괜히 장난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혀를 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난질이냐. 넘어지면 큰일 난다. 이제 우리 몸이 아닌데 괜히 까불지 말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한 사람이 따라 움직이면 옆 사람도 슬쩍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하자고 크게 말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 움직이면 나머지도 괜히 따라 움직이게 되는 어릴 때 놀던 애들 무리처럼요. 어느 날은 박정수가 마당 바닥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작은 돌들이 몇 개 흩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걸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설마. 박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대답은 안 하고 돌만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 둘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괜히 마음 한쪽이 간질거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건 무릎이 가장 안 좋다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바닥에 놓인 돌 하나를 주워들더니 손바닥에서 무게를 한번 재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굳이 하자고 입을 맞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당 한복판에 돌 몇 개가 놓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민망해서 헛웃음만 흘렸습니다. 이걸 진짜 한다고? 이 나이에? 몸도 성치 않은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발끝은 이미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 하나 세워놓고 조금 떨어져 서서 마치는 흉내를 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도 하고 손이 굳어서 예전처럼 날렵하게 던져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던지고 나면 허리를 펴며 숨을 골라야 했고 조금만 쪼그려 앉아도 무릎이 먼저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누구 하나 먼저 그만두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놓치면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여 이렇게 해야지 하며 나섰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더 잘한다며 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돌 하나가 제대로 맞아 넘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돌 하나가 쓰러졌을 뿐이었는데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야 아직 안 죽었네 하며 놀렸고 박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웃다가 괜히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돌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고 내일은 누가 먼저 마당에 금을 그었습니다. 누가 봐도 장난 같고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석치기를 하고 하루는 누가 더 멀리 돌을 튕기나 보며 실랑이를 했고 또 하루는 그냥 룰도 제대로 없이 어릴 적 했던 기억만 붙잡고 이랬던가 저랬던가 하며 웃었습니다. 기억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구는 자기 방식이 맞다고 했고 누구는 그건 다른 동네 방식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다 말싸움이 되는가 싶으면 금세 다들 웃음부터 터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부터 차렸을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도 대수롭지 않게 털었고 바지가 더러워져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다 해가 기울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요? 누가 툭 던진 그 말에 다들 하늘 한번 보고 괜히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들 허리 한번 두드리고 무릎 한번 주무르면서도 얼굴에는 묘하게 힘이 돌았습니다. 내일 또 보자는 말도 형식처럼 오가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수는 늘 마지막까지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서 있다가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얼굴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지는 아무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 보던 자리는 이제 거의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닌데 점심 지나면 하나둘 박정순의 마당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 한 명이 먼저 와서 평상에 앉아 있었고 어떤 날은 대문도 채 열리기 전에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는 그걸 보고도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쪽에서 의자 하나 더 꺼내놓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누가 오면 왔냐 하고 웃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이는 시간이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앉아도 엉덩이를 반쯤만 걸치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다는 사람처럼 시계를 흘끔거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앉을지, 그늘은 어느 쪽이 나은지, 차보다 막걸리가 낫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누가 뭘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삶은 달걀 몇 알을 주머니에 넣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집에 굴러다니던 옛 놀이판 비슷한 나무판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 창고를 뒤지다 구슬 몇 알이 나왔다며 손바닥을 펴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만큼은 다들 표정이 꼭 같아졌습니다. 웃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괜히 반갑고 들키면 민망할 것 같은데 손은 먼저 가는 그런 얼굴이었죠. 구슬이 나오자 이번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자기 손맛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고 누구는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바닥에 놓인 것도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다들 늙었다, 못한다, 됐다 하면서도 막상 바닥에 원을 그려놓자 자세부터 달라졌습니다. 쪼그려 앉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한 손을 짚고 겨우 내려앉았고 허리가 굽은 사람은 자세를 잡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슬 하나를 손가락에 걸고 어릴 때 하던 버릇대로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조심 힘을 주어 튕겼습니다. 처음엔 엉뚱한 대로 굴러갔습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원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겨우 맞췄는데 자기 구슬이 더 멀리 달아나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네 손이 그 손이 아니네. 아이고 이 양반아. 그리 치면 서울까지 가겄다. 핀잔처럼 들리는 말인데도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장난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실수하면 다 같이 웃고 누가 하나 제대로 맞히면 그건 또 그거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기는 사람도 있었고 지고도 안 졌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우김이 괜히 반가웠습니다. 점잖은 채면 다 벗어던지고 그깟 구슬 몇 알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다들 우스워 죽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친구들이 박정수를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박형, 정수씨, 오랜만이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답게 조심스럽게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툭툭 불렀습니다. 야, 정수야. 너 아직도 그런 버릇 안 고쳤냐? 네가 또 속였지.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박정수가 먼저 반칙을 했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는 바람에 다들 한꺼번에 달려들어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도 꼭 저랬다. 쟤는 어릴 때도 지면 꼭 입으로 이기려고 했다. 그 말이 이어지자 박정수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언제? 그 한마디에 다들 또 웃었습니다. 그날은 구슬치기보다 누가 누구를 더 많이 놀리느냐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웃음이 잦아지자 동네 사람들 눈에도 그 마당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문 너머를 힐끗 쳐다보며 요즘 저 양반들 왜 저렇게 자주 모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엔 서울서 망해서 내려왔다는 말이 더 많았는데 이젠 그 집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하도 자주 나니 대체 무슨 재미로 저러고 사냐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시선에도 친구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전 같으면 남눈부터 의식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소리내 웃고 담벼락에 기대 서서 놀리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서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가끔은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숨을 고르느라 말이 없어지거나 허리를 한번 짚고 천천히 일어나야 하는 순간도 있었고 금방 뛰어가면 될 거리를 한참에 걸쳐 가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자리에만 모이면 다들 자꾸 움직이게 됐습니다. 앉아서만 떠들던 사람들이 이젠 마당 끝에서 끝까지 걸어 다녔고 돌 하나 주우러 가는 일에도 서로 먼저 나서려 했습니다. 누가 흘린 구슬을 찾으러 다 같이 허리를 숙이고 금 그어놓은 바닥을 발로 다시 문지르며 괜히 진지한 얼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툭 던졌습니다. 야, 우리 옛날엔 이것만 하고 논 건 아니었잖아. 그 한마디에 다들 잠깐 멈췄습니다. 뭘 더 했더라? 무슨 놀이가 있었더라? 기억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들엔 같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분명 있었는데 몸이 먼저 기억할 것 같은 시간이 저 멀리 서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굳이 앞장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쪽에 널브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고 바닥에 선 몇 개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야, 설마 그것까지 하자고 하고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미친 거 아냐 하면서도 벌써 신발 끝으로 선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놀이보다 실랑이가 더 길었습니다. 누가 먼저냐, 룰이 그게 맞냐, 예전엔 그렇게 안 했다는 둥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면서도 안 갔고 이 나이에 무슨 짓이냐면서도 계속 서 있었습니다. 투덜거리는 말과는 다르게 다들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한 사람이 무릎을 두드리며 먼저 앉았습니다. 아이고, 재밌긴 재밌는데 몸이 먼저 가네. 그 말에 다들 한바탕 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벌써 저만치가 있는데 몸은 그 뒤를 한참 늦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전보다 더 느렸습니다. 웃느라 힘을 뺐는지 다들 말수도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만큼은 이상하게 환했습니다. 다음 날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오자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둘 또 모였습니다. 어제 하다 만 얘기를 마저 해야 할 사람들처럼, 어제 끝내지 못한 놀이가 있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작은 주머니를 들고 왔습니다. 펴보니 구슬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옛날 물건 안 버리고 둔 게 있었다며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손주 과자통에서 납작한 딱지 비슷한 걸 몇 장 가져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던 사람이 정작 제일 먼저 손에 뭘 쥐고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아침부터 오늘은 비 안 오겠지 하고 하늘부터 봤고, 누구는 점심을 대충 먹고 서둘러 나왔고, 누구는 어제보다 1시간 더 오래 있고 갔습니다.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가면 각자 사는 형편이 있었고, 몸 여기저기는 계속 아팠고, 자식들 눈치 보며 말수를 줄여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단 몇 시간 박정순의 마당에 모이는 시간만큼은 다들 얼굴에서 그 무게가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했고, 누가 먼저 웃으면 따라 웃게 됐고, 별일 아닌 걸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그 끝이 괜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크게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 속에 섞여 웃고, 가끔 제일 먼저 장난을 걸고, 누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말없이 찻잔을 밀어놓는 정도였습니다. 대신 그는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떠드는 친구들 얼굴을, 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금 그어진 마당을, 해가 느리게 넘어가는 저녁빛을 괜히 오래 보고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친구들 중 몇몇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남들보다 더 아끼고 있다는 걸, 하루가 끝날 때마다 혼자 조금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도 또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웃을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못 해본 건 내일 하면 된다고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엔 정말 그랬습니다. 다들 늙은 몸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일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마당에 모이는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 박정수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 쪽에서도 먼저 기척이 났습니다.
점심 무렵만 되면 누가 먼저 나왔는지 대문 밖에 인기척이 들렸고 어떤 날은 박정수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기도 전에 평상 끝에 누가 하나 먼저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다들 입으로는 별말 안 했습니다. 심심해서 나왔다느니,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서 그렇다느니, 겸사겸사 바람 쐬러 왔다는 식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다려진 사람들 얼굴이었고, 오늘 웃었던 걸 내일 또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 얼굴이었습니다. 놀이도 점점 더 몸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구슬을 튕겼고, 오늘은 돌을 세워놓고 누가 더 잘 맞히나 실랑이를 벌였고, 내일은 또 다른 걸 해보자며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날 놀이 이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룰은 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게 맞다고 했고, 누구는 그건 니네 동네 방식이라고 우겼고, 결국 하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우기고, 그러다 힘들면 다 같이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박정수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꼭 제일 앞장서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한마디 툭 던지면 흐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야, 니 그 소나기 아직 안 죽었네. 그건 반칙이지. 늙었다고 봐주는 건 없어. 한 판 더 하자. 해지려면 아직 멀었다. 그 말 몇 마디면 다들 또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떠들고 돌아간 뒤 집안에서 마주치는 표정들은 썩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든 아버지, 어머니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바람 좀 쐬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말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이어지자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맨날 나가세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밖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좀 쉬셔야죠. 듣기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는 꼭 다른 기색이 하나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들 들어오기 전에 집에 누가 좀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 반찬통 비어가는 걸 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애들 밥 한 끼라도 챙겨주면 덜 바쁠 텐데 하는 마음. 집안일 몇 가지쯤은 말 안 해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 부모 걱정처럼 들리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늘 집에 있어주던 사람이 예전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둘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가 며느리 눈치를 한참 봤습니다. 손주들 간식도 못 챙겨주고 어딜 그렇게 다니시냐는 말을 듣고 괜히 옷매무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아버지 통 안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를 듣고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말이 좋게 나와서 그렇지. 듣는 사람 귀엔 다 들렸습니다. 나가서 웃고 오는 시간이 집안에선 괜히 철없는 짓처럼 보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 마당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웃긴 웃는데 가끔은 누가 먼저 시계를 보고 누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해가 아직 남았는데도 오늘은 먼저 가봐야겠다는 말이 전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기색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 티가 났기 때문입니다. 구슬을 쥔 손이 전보다 힘이 없었고 웃다가도 금방 말수가 줄었고 누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 친구 휴대전화가 울리자 그 사람이 황급히 한쪽으로 돌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네 하며 조용히 듣기만 하더니 나중엔 목소리가 자꾸 작아졌습니다. 이제 들어가야지. 아, 금방 가. 그걸 내가 꼭 해야 하나. 그러다 끝내 말끝을 흐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와 앉는 얼굴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괜히 헛기침부터 했습니다. 애들이 집에 온다네.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졌습니다. 누구 하나 속사정을 자세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안 물어도 다 비슷했으니까요. 집에 가면 또 각자 기다리는 눈치가 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마당이 순간 숨을 죽인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구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두어 번 굴리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니들 자식 다 컸잖아. 아무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시선도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 밥 한 끼 늦는다고 세상 무너지나. 누군가 피식 웃는 듯 하다가도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정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는데 듣는 사람 귀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뭘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도 맨날 눈치만 보다 끝낼 거요. 그 말이 툭 떨어졌는데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맞장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시선만 조금씩 아래로 내렸습니다. 살면서 너무 오래 해온 게 있으면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식 밥 챙기고 손주 봐주고 집안일 메우고 그러다 하루 다 가는 삶이 그냥 내 자리인 줄 알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몇 시간 밖에 나와 웃고 논다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할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박정수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 훈계하는 식으로 흐르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구슬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살날보다 산날이 더 많은디 이제 좀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되지. 그 말 뒤로 누가 먼저 웃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들 얼굴을 들었고 괜히 쑥스러운 사람들처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한 친구가 무릎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애들 밥 안 해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바로 받았습니다. 손주 부모가 따로 있는디 맨날 우리가 챙겨야 하나. 그 말이 나오자 이번엔 웃음이 조금 더 크게 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웃음이었는데 점점 속에 쌓인 게 풀리는 웃음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들어가도 별로 반겨주는 사람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평생 다 해줬더니 아직도 자기 할 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독하게 쏟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이 한 번에 터진다기보다 다들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정도였습니다. 듣고 있던 박정수는 괜히 맞다 틀리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에 물을 더 따르고 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손끝으로 모으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갈 때마다 금방 들어올게. 집안일 해놓고 갈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젠 나 약속 있다 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전화하면 처음처럼 황급히 자리 피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나 지금 나와 있다. 그 한마디를 담담하게 하고 끊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당에 앉아 있는 몇 시간만큼은 괜히 죄 짓는 사람처럼 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도 더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괜히 대문 안쪽에서만 놀던 사람들이 이젠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더 커졌고 누가 지나가든 잠깐 힐끗 볼 뿐 하던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 할아버지들 노는 걸 서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왜 우리도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었고
박정수도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웃었습니다. 놀이도 전보다 더 대놓고 이어졌습니다. 구슬을 할 땐, 이젠 원도 더 크게 그렸고 비석치기를 할 땐 누가 더 잘 보이는 자리에 돌을 세웠습니다. 누가 보면 철없는 노인들이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잠시 내려놓고 나이 든 몸의 무게도 잠시 잊고 그저 친구들 사이에 섞여 웃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친구들끼리 정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예전 친구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컸던 사람들인데 늙어서 다시 만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서로 마음을 제대로 보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걸 보는 얼굴이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누가 장난을 치고 누가 투덜거리며도 자리를 안 뜨고 누가 해질 때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시선을 괜히 오래 두곤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박정수가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느낌보다 다 같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진 건,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다들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또 보자. 그 말이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정수가 아침부터 사람들을 조금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마당 말고 밖으로 나가자, 맨날 여기서만 웃고 떠들었으니 밥도 한 끼 나가서 먹자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다들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뭘 또 밖에서 먹냐, 집에서 대충 먹으면 되지, 괜히 돈만 쓰게 무슨 소리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한턱 내겠다고 했고 이 동네 내려와서 그 정도도 못하겠냐며 싱겁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친구 하나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서울서 망해서 내려온 줄 알았더니 아직 숨통은 붙어 있나 보네.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박정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네 밥값 낼 정도는 된다. 허세는 여전하네. 허세는 네가 더 심했지. 몇 마디 안 주고받았는데도 마당에 웃음이 금방 퍼졌습니다. 결국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친구들은 나름대로 외출 채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평소엔 슬리퍼 질질 끌고 마당으로 오던 사람들이 그날은 구겨진 셔츠라도 한번 털어 입고 잠바 지퍼도 끝까지 올리고 모자도 눌러쓴 채 대문 앞에 모였습니다. 누가 보면 대단한 데 가는 줄 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얼굴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들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단체로 어딜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어깨가 조금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데려간 곳은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백반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오래됐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된장 냄새와 불판 위 기름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는 그런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사장이 먼저 얼굴을 들었습니다. 웬일로 다 같이 나왔냐고,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묻자 박정수가 자리를 잡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그 말에 친구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됐다, 각자 내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쏘긴 뭘 쏴. 한턱은 무슨 한턱이여. 그런데도 다들 끝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기분이 싫지는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반찬이 하나둘 깔리고 된장찌개가 올라오고 계란말이며 제육이며 젓가락 갈 때가 많아지자 순식간에 밥상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 친구가 계란말이 하나를 집으려는데 옆 사람이 먼저 낚아채 가기도 했고 누군가는 된장찌개 국물 맛보더니 이 집은 이 맛이 안 변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김치 하나 집어먹고는 옛날엔 이것보다 더 쉬었다며 괜한 아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밥상은 이상하게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술이 비싸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앉은 얼굴들이 좋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좋아서 그 시간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한 잔씩 술도 돌았습니다. 많이 마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들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한 잔 들고 오래 이야기하는 쪽이 더 길었습니다. 야, 여기서 장날마다 내가 그렇게 얻어먹고 다녔잖아. 내가 언제? 니는 기억도 안 나지? 떡집 앞에서 맨날 얼쩡거리던 거. 그건 네가 더 심했어.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다른 사람이 바로 받아쳤고 또 다른 사람은 옆에서 거들며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 쳐다볼 정도로 그날 그 사람들은 자주 웃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웃었고 그 웃음이 조금 잦아들면 또 다른 사람이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구는 어릴 때 제일 겁이 많았고 누구는 지고도 절대 안 졌다고 우겼고 누구는 남의 굿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꺼내면 그저 실없는 얘기들인데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하나 다 귀했습니다. 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국그릇도 바닥을 보이고 술잔도 한숨배쯤 더 돌고 슬슬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쯤 박정수가 가만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야. 다들 젓가락을 든 채 그를 봤습니다. 박정수는 괜히 수상한 얼굴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하던 거 한번 할까? 그 말에 다들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금방 알아들은 사람도 있었고 설마 하는 얼굴로 눈만 끔뻑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혼자 피식 웃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명씩 나가자.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곧장 여기저기서 기가 막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쳤냐? 야, 이 나이에? 들키면 어쩔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엔 이미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태연했습니다. 뭘 들켜? 옛날에도 다 했는데. 그땐 어려서 그랬지. 그래서 못하겠어?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얼굴들이었습니다. 결국 제일 겁 많던 친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벌써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뒤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전화 받는 척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사람씩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담배 피우러 간다 하고 나가는 사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가는 사람, 괜히 계산대 쪽을 힐끗 보다가 그냥 문으로 향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박정수와 친구 한 명만 남았습니다. 둘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거 정말 하는 거냐는 웃음과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웃음이 같이 떠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턱짓했습니다. 가. 너부터 가. 야, 오늘 쏘는 사람은 마지막에 나가야지.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둘은 겨우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먼저 나가 있던 친구들이 골목 여기저기에 흩어져 서 있다가 둘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풀렸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정수가 뒤를 한번 힐끗 돌아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야, 뛰어. 뛰어. 그러고는 먼저 몸을 틀어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뛴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처럼 성큼성큼 달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는 뻣뻣했고 다리도 뜻처럼 빨리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명 뛰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정수가 앞장서서 어설프게 속도를 올리자 친구들도 하나둘 놀란 얼굴로 따라붙었습니다. 야, 천천히 좀 가. 아이고, 나 죽겠다. 들키는 거 아뇨? 입으로는 다들 난리를 치면서도 발은 이미 박정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하나 돌고 낮은 담벼락 옆을 지나고 또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이 차서 어깨를 들썩였고 누군가는 웃음이 터져서 제대로 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혹시라도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것 같으면 또 피식 웃으면서 다들 느리고 서툰 걸음으로 골목골목을 돌아 뛰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숨을 헐떡이며 좁은 골목을 우르르 뛰고 있는데 표정만큼은 영락없이 장난치다 도망가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골목 안쪽 빈터 같은 곳에 다다랐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허리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나 심장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말들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끊어지는 웃음이었고 그 다음엔 배를 잡는 웃음이었고 나중엔 눈물까지 맺히는 웃음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다시피 했고 또 한 친구는 무릎을 짚은 채 고개도 못 들고 웃었습니다. 박정수 역시 허리를 숙인 채 한참 웃다가 겨우 숨을 고른 뒤 친구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또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야, 니들 꼴 좀 봐라. 니 꼴이 더 웃겨. 예전에도 꼭 이렇게 도망갔잖아. 맞다. 그때도 제일 먼저 뛰라 한 놈이 쟤였어. 그 말에 다들 다시 한바탕 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점잖은 얼굴로 백반집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골목 한복판에서 누가 더 늙었느냐, 누가 더 빨리 못 뛰었느냐를 가지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숨이 조금 가라앉자 한 친구가 문득 박정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거 맞냐? 순간 다들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냥 나온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박정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왔다. 뭘? 계산. 잠깐 뜸이 흐른 뒤 다들 동시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그럼 그렇지. 끝까지 사람 놀래키는 건 안 변했네. 한 친구가 괜히 박정수 등을 툭 쳤고 다른 친구는 벽에 기대 선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다 풀어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 사이에 서서 같이 웃고 같이 숨을 고르고 누가 옛날 얘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 마음에 오래 남은 건 밥값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던 순간의 심장 소리, 뛰어, 뛰어 하고 먼저 치고 나가던 박정수의 뒷모습, 느리고 어설픈 걸음으로도 끝까지 따라 뛰던 자기들 모습, 가게가 안 보일 때까지 골목골목 웃으며 도망치던 그 짧은 시간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건 장난 하나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시절이 잠깐 다시 살아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웃음이 남아 혼자 피식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아까 골목을 돌 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몇 번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야, 나 진짜 젊어진 줄 알았다. 그 말에
다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걸음은 느렸고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만큼은 다들 조금 전보다 가벼운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친구들보다 반걸음쯤 뒤에서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친구들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누가 아직도 웃으며 어깨를 들썩이는지, 누가 손짓까지 섞어가며 아까 얘기를 다시 꺼내는지 그 모습을 천천히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골목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까지 그 웃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선 그 식당 얘기가 두고두고 돌았습니다. 누가 제일 어설펐는지, 누가 가장 먼저 겁먹었는지, 박정수가 언제 계산을 하고 왔는지, 그걸 놓고 또 실없는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들 웃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도 그날 얘기만 꺼내면 얼굴이 먼저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는 다들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것, 이 나이에 다시 만난 이 웃음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친구들은 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모이는 자리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하루 끝에 남는 기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누구 집 마당에 먼저 갈까? 어제 하다 만 얘기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 괜히 그런 생각부터 떠오르곤 했습니다. 나이 들어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평생 일만 하다 늙었고, 누구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자기 시간 없이 살아왔고, 누구는 몸 여기저기 아픈 데를 끌어안고 그날 비슷한 하루를 버티듯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괜히 마음이 먼저 바빠졌고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가도 이쯤 되면 나가봐야겠다 싶어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오자고 한 것도 아닌데 발길은 자꾸 박정순의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변화는 비단 친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도 그 늙은 친구들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저 허리 굽은 노인들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요즘은 모이면 웃음부터 터뜨리고 누가 지나가든 말든 실없는 소리로 옥신각신하고 때로는 마당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구슬을 만지작거리거나 돌멩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저 나이에 뭘 저리 재미있게들 노느냐고 웃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조금 다른 기색도 있었습니다. 부럽다는 마음인지 신기하다는 마음인지 아니면 저 나이에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낯설어서인지 쉽게 설명 안 되는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시선을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처럼 남이 자길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마당에 혼자 남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을 때가 있었고 해가 저물 무렵이면 먼 산 쪽으로 시선을 두고 오래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피곤해서 쉬는가 보다 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는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참 웃다가도 갑자기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이 있었고 굿을 하나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예전보다 더 오래 그대로 멈춰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야 다시 나왔습니다. 어디 아프냐? 누가 툭 던지듯 물으면 박정수는 늘 비슷하게 넘겼습니다. 아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너 요즘 얼굴이 좀 말랐다. 네 얼굴도 만만찮아. 농담처럼 받아치면 다들 또 거기서 웃고 말았습니다.
오래 본 친구라 해도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더구나 박정수는 자기 몸 얘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장면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다 돌아간 뒤 박정수가 마당 구석에 앉아 한참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손등 핏줄이 괜히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또 하루는 한참 웃다가 갑자기 기침이 터졌는데 그 기침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긴 했지만 목 안쪽에서 올라오는 숨소리가 영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엔 박정수가 읍내에 다녀온다고 아침부터 혼자 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구 하나라도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오후에 마당에 모였을 때 박정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다들 좀 늦게 오나 보다 하며 기다렸는데 해가 조금 기울어서야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약봉투처럼 보이는 비닐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는 별말 없이 안주머니 쪽으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한 친구가 물었고 박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원. 그 말에 다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나이 들면 병원쯤이야 수시로 가는 곳이니 이상할 것도 없는데 그날은 왠지 그 짧은 말이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겨? 별거 아니여. 약만 좀 타왔다. 무슨 약인데? 늙으면 먹는 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박정수는 그쯤에서 말을 끊고 괜히 주전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을 올리고 컵을 꺼내고 평소처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움직였지만 등 뒤로 보이는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친구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마음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아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기색일 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마당이 딱 그랬습니다. 대신 웃음은 평소처럼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어제 얘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또 반칙 타령을 하며 구슬판을 벌였습니다. 박정수도 그 자리에 섞여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날 그의 웃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더 크게 웃으려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더 장난을 걸고 괜히 더 오래 마당에 서 있고 친구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아두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그는 혼자 읍내를 다녀왔고 돌아오는 날이면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이 놀다 말고 집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급하게 들어가 보려 하면 박정수는 금세 문을 열고 나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웃었습니다.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 그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슬을 줍다 말고 먼저 허리를 펴며 웃던 박정수가 이제는 허리를 펼 때 아주 잠깐 얼굴을 찡그린다는 것. 식당에서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반찬 몇 젓가락에 숟가락을 놓는다는 것. 웃다가 기침이 나면 괜히 등을 돌리고 숨을 고른다는 것. 그런데도 누구 하나 대놓고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별거 아니면 괜히 민망해질 것 같았고 혹시 별일이면 듣는 순간 정말 별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아는 척도 모르는 척도 아닌 얼굴로 그 시간을 더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은 일찍 가지 말자고 했고 누군가는 한 판만 더 하자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내일은 내가 뭘 가져오겠다며 괜히 약속을 늘려놓았습니다. 그걸 듣는 박정수는 늘 웃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일 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왜 그리 조용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다들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들 이 시간이 오래 가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웃고 지금처럼 놀고 오늘 얘기했던 걸 내일 다시 이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가끔 아주 먼 데를 보는 얼굴을 했습니다. 누가 장난을 치면 같이 웃다가도 잠깐씩 시선이 멀어졌고 마당에 떨어진 구슬 몇 알을 한참 바라보다가 괜히 손바닥에 쥐고 오래 만지작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쉬운 사람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좋아서 더 오래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 표정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다 넘어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박정수는 홀로 마당에 남아 낮에 가지고 놀던 구슬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손바닥 안에서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도 한동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빈 마당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던 박정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난 내내 웃음이 오가던 자리, 누군가 앉아있던 평상, 발끝으로 선을 그어 놓았던 자리, 아직도 사람들 목소리가 남아있을 것 같은 마당을 그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다. 그 말 뒤에는 더 긴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친구들은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구슬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또 실없는 농담으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박정수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까지 아끼는지, 왜 하루를 보낼 때마다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조금 더 오래 웃으려 하는지 말입니다. 다만 그 무렵부터 마당에 모이는 친구들 마음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귀하다는 마음, 괜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내일도 당연히 이어질 줄 알면서도 오늘 웃는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작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때쯤 누가 먼저 왔느냐, 오늘은 구슬부터 할 거냐, 돌부터 세울 거냐, 그런 실없는 말이 먼저 오갔을 텐데 그날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 얼굴부터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늦었습니다. 한 번 늦는다고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도 있었고 가끔은 혼자 읍내에 들렀다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들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다가도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아 망설였고 누가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다른 사람도 그 말에 기대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일 성미 급한 친구 하나가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머지도 괜히 뒤를 따랐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같이 들어가겠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이름을 부른 뒤에야 안쪽에서 아주 늦게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수는 서 있긴 서 있었는데 얼굴이 형편없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얇게 맺혀 있었고 눈빛도 평소처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친구 하나가 다가가자
박정수는 괜찮다는 듯 손부터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여. 목소리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웃으려는 것 같은데 웃음이 제대로 붙질 않았고 말을 짧게 끊고 나서도 숨을 한 번 더 골라야 했습니다. 아픈 거 아니여? 아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렇게 말하던 박정수가 문틀을 짚은 손에 힘을 더 주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평소엔 남 도움 받는 걸 질색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끝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몸을 맡기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약봉투가 책상 한쪽에 쌓여 있었고 병원 이름이 찍힌 봉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그걸 한번 보고 다시 박정수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야. 누군가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겨? 박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물 한 모금을 겨우 넘긴 뒤 작게 웃었습니다. 왜 다들 그런 얼굴 하고 있냐? 그 말이 더 서글펐습니다. 평소 같으면 핀잔 한마디라도 놓았을 사람들이 그날은 아무도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 하나가 방 안을 둘러보다 약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수가 그걸 막으려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빠져나왔고 거기 적힌 병명까지 다 읽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방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들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를 든 사람도, 침대 모서리에 앉은 사람도, 문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있던 사람도 모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얼굴. 그런데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얼굴. 이게 뭐여?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한참 뒤에야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숨길 생각이 없다는 사람처럼 힘없이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별 수 없대. 그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욕부터 했습니다. 그런 말을 왜 이제 하냐고, 우릴 뭘로 보고 지금껏 입 다물고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그 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박정수 쪽을 못 봤습니다. 벽 쪽만 보고 섰는데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도 다들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많이 안 좋나 보다, 몸이 예전 같지는 않구나, 그 정도로만요. 그런데 병실도 아닌 그 작은 방 안에서 정확한 사실이 눈앞에 놓이자 아무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한참 됐다. 한참이 얼마여? 서울 있을 때부터. 그 말에 누군가 헛웃음 비슷한 걸 냈습니다. 웃는 소리라기보다는 기가 막혀서 터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그 몸으로 여기 내려온 거요? 박정수는 대답 대신 눈만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혼자 자주 읍내에 다녀오던 날들, 숨을 몰아쉬며 괜찮다고 넘기던 순간들, 웃다가도 잠깐 멀어지던 시선,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혼자 오래 마당에 남아있던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렇게까지 하루하루를 붙들었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구슬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웃음을 쏟아붓게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늦게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전보다 더 작았습니다. 니들 앞에서 아픈 사람 되고 싶진 않았어. 그 말 뒤로는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들렸습니다.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 마지막까지 동정 대신 웃음으로 남고 싶었다는 마음. 친구들 기억 속에 병든 얼굴보다 마당에서 같이 웃던 얼굴로 남고 싶었다는 마음.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제정신으로 그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건 박정수랑 가장 오래 붙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끝내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골목 뛰던 날이 떠올랐고 구슬판 앞에서 반칙 타령하며 웃던 날이 떠올랐고 내일 또 보자.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날이 그저 재미있었던 날이 아니라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꺼내 쓴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린 겁니다. 이 나쁜 새끼야. 그 친구는 울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서 하는 욕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 억울해서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게 분해서 터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혼자 그러고 있었냐?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가만히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싱겁게 넘기려는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그 웃음조차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럼 병원에 더 가야지, 치료를 더 받아야지 하고 다그쳤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오래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 말이 또 사람들 가슴을 쳤습니다. 자기 일 아닌 사람처럼 말하는 그 태도가 더 원망스럽고 더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니들까지 다 알면 이 시간이 달라질까봐 그랬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친구들이 병을 아는 순간 마당의 웃음이 예전 같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누가 웃어도 한쪽으론 괜찮나 싶을 테고 누가 넘어지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날 테고 내일 또 보자는 말조차 괜히 더 무거워졌을 테니까요. 박정수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버틴 겁니다.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한참 뒤에야 친구들 중 한 사람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알았어야지. 그 말에는 섭섭함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끝내 같이 못 들어준 시간에 대한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놓인 구슬 주머니를 한번 만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눈에 들어오던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그걸 못 본 척하지 못했습니다. 구슬이든 비석치기든 식당에서 뛰쳐나오던 장난이든 그 사람은 병을 잊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끝을 알고도 그 끝 직전까지 가장 좋았던 얼굴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려 했습니다. 일부러 더 실없는 얘기를 꺼냈고 박정수가 기침이라도 하면 괜히 더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전처럼 해보려는 마음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웃다가도 순간 조용해졌고 해가 기울면 괜히 오늘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눈에 밟혔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만 봐도 다들 모른 척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한 판만 더 하자. 차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자. 오늘은 좀 더 앉아 있다 가자. 그 말들이 모두 같은 뜻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다는 뜻. 오늘이 가는 걸 조금만 더 늦추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마당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것 같은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평상에 앉아 멀어진 발소리를 듣고 있었고 친구들은 대문을 나서서도 몇 번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이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예전처럼 오래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놓치기 싫다는 걸 말입니다. 그 뒤로도 박정수는 어떻게든 평소처럼 지내려 했습니다. 마당에 나오면 예전처럼 먼저 웃었고 누가 시무룩한 얼굴을 하면 괜히 더 실없는 소리를 던졌습니다. 구슬판이 벌어지면 슬쩍 손을 얹었고 비석치기를 하다가 숨이 차면 잠깐 쉬었다 하자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친구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울고불고 붙잡으면 박정수가 가장 싫어할 거라는 것도 알았고 전처럼 웃어주는 게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 같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구슬 하나를 집으려다 박정수가 그대로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크게 넘어진 건 아니었는데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달려들자 그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야, 이 정도 갖고 뭘. 웃으면서 말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등은 유난히 말라 있었고 숨은 금방 가빠졌습니다. 그날은 결국 예전처럼 오래 놀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그만하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다들 구슬을 치우는 손이 느렸고 마당에 들이운 침묵도 길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정수가 아예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조금 늦는가 보다 했고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늘 하루쯤 쉬면 내일은 또 나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어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수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도 어딘가 몸이 축나 보였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하얗고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마당에서 웃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들어오자 박정수는 또 먼저 웃으려 했습니다. 왜 다들 때로 들어오고 그래? 그 말에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 하나가 방문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여? 박정수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한숨을 쉬고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가긴 가야지. 그날은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부축해서 읍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에 태우는 순간에도 박정수는 됐다, 괜찮다, 별일 아니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괜히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다들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나왔고 자세한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 가족에게도 연락해야 한다는 말. 그 짧은 몇 마디가 친구들 어깨를 한꺼번에 내려앉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의사 얼굴을 제대로 못 봤고 누군가는 괜히 병원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박정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희한하게도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은 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늘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모아 웃기던 사람인데 하얀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다들 어색하고 낯설고 무엇보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 안 했냐는 화.
왜 혼자 버텼냐는 화.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왔냐는 화. 그런데 그 모든 화보다 더 큰 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서울에 있던 자식들이 하나둘 내려왔는데 병실 문 앞 공기는 친구들이 들어설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고 급히 오긴 했지만 그 얼굴에는 당황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답함, 짜증, 계산이 먼저 도는 표정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하셨어요? 치료를 계속 받으셨어야죠. 서울에 계셨으면 이 정도까진 안 왔을 텐데. 듣기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박혔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냐는 걱정보다 왜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셨냐는 투가 먼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고향까지 내려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냐는 원망이 말끝에 자꾸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은 병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고요. 아니, 서울로 모셔야 하나 싶어서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네요. 말은 차분했는데 그 어조엔 아버지보다는 절차가 먼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식은 박정수 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의사 말 듣고 나가고 누군가와 상의하느라 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애썼을 사람인데 정작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가장 오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고향 친구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박정수가 자꾸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말을 오래 하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려 했습니다. 왜들 그래? 사람 죽는 얼굴 처음 보냐?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침대 옆에 앉아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자 박정수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니들 울까봐 그러지. 그 말에 결국 한 사람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꾹 참았습니다. 다른 친구도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울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숨소리만 조용히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친구들은 돌아가며 병원에 들렀습니다. 누가 꼭 정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씩 시간을 맞춰 자리를 채웠습니다. 밤늦게라도 얼굴 한번 보고 가는 사람, 새벽같이 들러 물 한 잔이라도 챙겨 놓는 사람,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면회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자식들은 분주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 문제도 챙겨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의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쁨 속에는 아버지 손을 오래 잡고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게 더 눈에 밟혔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앉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없이 시간만 견뎌야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계속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박정수가 잠깐 눈을 뜨면 괜히 구슬치기 얘기를 꺼냈고 식당에서 뛰던 얘기를 다시 꺼냈고 누가 그날 제일 늦게 뛰었는지를 두고 또 시답잖은 다툼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박정수는 눈을 감은 채로도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미세한 웃음 하나 보려고 다들 또 억지로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박정수를 보며 친구들 머릿속엔 똑같은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골목을 느릿하게 뛰던 뒷모습, 한 판 더 하자 하던 목소리, 해질 무렵 마당에 남아
친구들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던 얼굴. 그제야 다들 알았습니다. 박정수는 자기 마지막을 견디려고 친구들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까지 다시 웃게 만들고 싶어서 남는 사람들이라도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걸 알수록 병실 공기는 더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나려는데 박정수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와. 다들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프게 박혔는지 몰랐습니다. 맨날 하던 말이었는데 병실 안에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일 또 보자. 그 말을 늘 먼저 꺼내던 사람이 이제는 누워서 겨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나선 뒤에도 한동안 복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버티고는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박정수가 마지막까지도 자기보다 남는 사람들 마음을 먼저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건 비가 올 듯 말 듯 하늘이 잔뜩 흐리던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던 친구 하나가 새벽녘 잠깐 눈을 붙였다가 간호사 부르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그러다 조용히 멎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 친구들은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을 뜨고 있었고 말은 짧아도 듣고 있었고 손을 잡으면 약하게라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없다는 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빨리 차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자식들이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차는 매끄러웠고 사람 부르는 것도 빨랐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빈소 안 공기는 자꾸 겉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들어서자마자 영정사진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사진 속에서도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선 채 울었고 누군가는 절을 하고도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마음대로 안 되던 사람이 죽고 나서도 사람들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빈소 한쪽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가 먼저 실없는 소리라도 꺼냈을 텐데 그날은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눈앞 음식엔 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박정수 자식들 목소리가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 치르는 집이니 작은 말도 크게 들리는 법이고 정신없을 때는 목소리 결도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자꾸 걸렸습니다. 이걸 여기서 다 해야 하나? 서울로 빨리 모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이러니까 더 복잡해지잖아. 말끝마다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 일이 커졌다는 짜증이 더 먼저 묻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상중에 괜한 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도 자식들이니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말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도 숨기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 납골당 자리 알아보는 게 먼저예요. 아니, 비용부터 정리해야죠.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게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지. 그걸 왜 지금 얘기 못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그 말들이 오가는 동안 영정사진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올라오고 조문객들이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고 친구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데 그 자식들 입에서는 돈 얘기, 자리 얘기, 절차 얘기만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이 굳은 건 박정수와 가장 오래 붙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기도 하고 괜히 차만 마시기도 하고 들리는 말을 못 들은 척 넘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말이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 뒀다 뭐해요? 어차피 누가 자주 오지도 않을 텐데. 서울로 모셔야 우리도 관리하기 편하죠. 괜히 시골 사람들 말 듣고 일 키우지 말고 빨리 정리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빈소 한쪽 공기가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동시에 얼굴을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다 같았습니다. 관리, 정리, 편하죠. 지금 저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박정수가 왜 서울 좋은 집 놔두고 이 고향까지 내려왔는지, 왜 아픈 몸으로도 친구들을 붙들고 웃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큰아들이 다시 한번 서울로 빨리 모셔야 한다고 여기 있어봐야 의미 없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한쪽에 놓여있던 접시가 바닥에 뒤집혔습니다. 탕탕 소리와 함께 과일이며 잔이며 상 위에 있던 것들이 흩어졌고 빈소 안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상을 엎은 건 박정수 친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인데 그날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놀라 일어섰고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말리려 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바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목소리가 빈소를 그대로 쳤습니다. 니들이 자식이여.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 망할 놈들아, 니들이 사람 새끼냐고. 자식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뭐라고 하려 입을 뗐지만 그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렸겠어? 니들이 잘했으면 그 좋은 집을 두고 여기까지 내려왔겠냐고. 빈소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울음소리도 수군거림도 그 목소리 앞에서는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몸만 아파서 내려온 줄 아냐? 몸만 아파야 병인 줄 알아. 마음이 먼저 다 무너져서 내려온 거요. 그 말에 친구들 중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다들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못 꺼냈던 걸 지금 저 사람이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나섰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그 친구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모시고 가서 뭐 할 건디? 1년에 한두 번도 안 찾아볼 거면서 이제 와서 효도하는 척은 왜 허냐고. 돈 얘기할 거면 썩 꺼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니그들은 모실 자격도 없어. 자식도 아니여. 마지막 그 말은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분노도 분노였지만 평생 친구로 지켜본 사람을 저렇게 보내야 한다는 억장이 같이 터진 소리였습니다. 빈소 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말리려 나섰고 누군가는 자식들 쪽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훌쩍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친구를 함부로 말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미쳐서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저 말이 다 과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자식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명 맞받아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정작 그 순간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향으로 갔는지, 왜 친구들과 그렇게 붙어 지냈는지, 왜 자기들 곁이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을 맞았는지. 정작 본인들이 가장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뒤, 큰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친구 하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했지. 그 작은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빈소에서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누가 끝까지 고인을 사람으로 붙잡고 있는지,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산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장례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로 모셔야 한다던 자식들 목소리가 전처럼 세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 마음도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마지막까지 자기 발로 내려온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웃었던 곳도 여기였고 친구들과 어린애처럼 뛰놀던 곳도 여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마지막 자리만큼은 그 뜻대로 두어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빈소 한편에서 친구들은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아까 상이 엎어지고 난 흔적은 치워졌지만 사람들 얼굴엔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박정수를 지켜주는 건 결국 이 친구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은 다들 발길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고 조문객들 목소리도 끊기고 향 냄새마저 조금씩 옅어졌는데 친구들은 빈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울로 모신다는 말은 결국 예전처럼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한바탕 뒤집히고 나니 자식들도 더는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도 있었고 무엇보다 박정수가 왜 이곳까지 내려왔는지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다 드러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는 결국 고향 가까이에 남게 됐습니다. 거창한 묘역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돌을 세우고 반듯하게 꾸며놓은 번듯한 자리가 아니라 박정수와 가장 오래 붙어 지냈던 친구 집 뒤뜰 한편이었습니다. 그 집 뒤로는 낮이면 햇빛이 오래 머물고 해질 무렵이면 바람이 먼저 스쳐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친구들이 마당에 모였다가 잠깐 걸어나가 서 있곤 하던 쪽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나중에 가서는 아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들 그 자리에 서보는 순간 이곳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비슷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데보다 가끔 마음먹고 찾아오는 자리보다 그냥 늘 보는 자리 가까이에 두고 말 걸고 차 올리고 오다 가다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곳이 더 낫겠다고들 여겼습니다. 그래서 박정수는 결국 친구들 곁에 남았습니다. 뒤뜰 한쪽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봉분이 자리 잡았고 그 앞에는 돌 하나가 놓였습니다. 이름을 새긴 비석이라기보다 그저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표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친구들도 그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가면 숨이 막혔고 서 있으면 믿기지 않았고 말을 걸자니 금방 목이 메었습니다. 차를 한 잔 올려두고도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 그냥 돌아서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같이 다녀갔고, 누군가는 해질녘에 혼자 갔다 왔고, 또 누군가는 굳이 핑계를 만들어 그 집 앞을 서성이다가 슬쩍 뒤뜰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며칠 흐르자 다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처럼 누가 약속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다들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한 사람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몇 명이 뒤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날씨 얘기만 조금 하고 어제 밤에 잠이 안 왔다는 말만 하고 괜히 주변 풀만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누가 옆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뒤뜰에 들어오면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구슬 몇 알이었습니다. 다들 그걸 보자마자 잠깐 말이 멎었습니다. 집 정리하다 나왔어. 그가 괜히 담담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는 척했고 누군가는 한숨처럼 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앞에 구슬 몇 알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다음 날엔 또 다른 친구가 납작한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비석치기 하던 돌과 꼭 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들 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 하나 먼저 하자고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저 돌을 쳐다보고 구슬을 쳐다보고 괜히 피식 웃다가도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제일 먼저 와서도 제일 말이 없던 친구 하나가 뒤뜰 한쪽 바닥을 발로 문질렀습니다. 흙이 조금 고르게 펴졌고 그 위에 손바닥만 한 원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누가 말리지도 않았고 굳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주머니에서 구슬 하나를 꺼내 그 원 안에 툭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야, 한판 하자. 그 말이 끝나자 다들 웃었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웃다가도 금방 눈가가 젖었고 누가 고개를 돌리면 다른 사람도 따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다들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끙 소리를 내면서도 허리를 짚고 천천히 내려앉으면서도 손끝으로 구슬을 고르며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말다툼도 했습니다. 그 룰이 맞냐, 선이 너무 좁다, 네가 또 반칙한다는 소리도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들 동시에 멈췄습니다. 구슬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 봉분 앞쪽에 멈춘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 양반 또 보고 있네. 반칙한다고 뭐라 하겄다. 살아있었으면 벌써 한마디 했다. 그 말들을 하며 웃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박정수가 정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상 끝에 기대 앉아 말없이 보다가 피식 웃고 있을 것 같고 누가 못하면 한마디 툭 던질 것 같고 해지기 전에 한 판 더 하자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뒤뜰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그 무덤 앞에서 차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구슬도 굴리고 비석도 세우고 별것 아닌 실랑이도 붙였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철없는 노인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친구 무덤 앞에서 웃고 떠들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텐 그게 제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정수는 살아있을 때도 울기보다 웃는 쪽을 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돌 하나 구슬 하나에 웃음을 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박정수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함께 사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따를 때도 한 잔은 꼭 앞에 놓았고 누가 맛있는 걸 가져오면 정수야, 니도 먹어라 하며 먼저 내밀었습니다. 비석치기 돌이 잘 안 맞으면 야, 니가 보고 있제. 그래서 안 맞는 거여 하고 핀잔도 놨습니다. 그 말들이 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듣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계절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차가웠는데 어느새 햇볕이 길어졌고 뒤뜰 풀빛도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그동안 친구들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장례 직후엔 다들 반쯤 넋이 빠져 있었고 말 한마디에도 울음부터 터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전처럼 웃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웃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질 때는 있었습니다. 누가 박정수 얘기를 꺼내면 잠깐씩 목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남긴 게 슬픔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친구들한테 남긴 건 돈도 아니고 대단한 유언도 아니고 살면서 꼭 새겨야 할 교훈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 점심 먹고 나면 누가 먼저 올까 생각하게 되는 마음. 구슬 몇 알, 돌멩이 몇 개만 있어도 하루가 덜 쓸쓸해지는 마음. 그걸 친구들은 뒤늦게 다시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어느 날 차를 따르다 말고 툭 말했습니다. 정수 없었으면 우리 진작 다 집에서 썩고 있었겠지. 그 말에 다들 조용히 웃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자식들 눈치를 봤을 거고, 누구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였을 거고, 누구는 그냥 늙었으니 다 끝났다고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웃게 했고, 뛰게 했고, 하루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박정수 무덤 앞에 모일 때마다 슬픔만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느리게 뛰던 뒷모습, 식당 문을 나서며 뛰어 하던 목소리, 반칙했다고 우기던 얼굴, 해질 무렵 마당에 남아 친구들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던 시선.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웃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뒤뜰 너머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평소처럼 차를 한 잔씩 들고 앉아 있었고 봉분 앞 바닥엔 조금 전에 가지고 놀던 구슬 몇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 조금, 찻잔 내려놓는 소리 조금, 멀리서 들리는 동네 소리 사이로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봉분 쪽을 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보자.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마당 헤어질 때 늘 하던 말이었고 이제는 뒤뜰에서 하루를 마칠 때 남기는 말이 됐습니다. 내일 또 보자. 그 짧은 말 안에 그리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그래도 살아가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떠났지만 그가 불러낸 웃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덕분에 남은 사람들의 하루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친구들 마음속에 다시 동심을 남겨놓고 간 사람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뜰엔 무덤 하나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늙어서도 마음만은 다시 아이처럼 뛰게 만들었던 시간,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든 우정,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의 웃음이 오래, 아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